네, 바로 안철수 후보입니다. 그래서 호남과 보수 사이에 낀 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지율도 그렇고요. 지금 뭐 홍준표 지사의 약간의 지금 이러한 표심의 영향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지금 안보 공세 사이에서 나름의 그런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본인이 어정쩡하게 어느 한쪽에 힘을 못 주다 보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예상했던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원래는 국민의당이라는 정당, 소속 정당에서 나왔고 또 지난 1년도 안 됐어요. 4.13 총선 때 호남에서 이 유세를 다니는 안철수 후보의 그 이미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호남에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이 40명에 육박하는 그런 원내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까지 이제 잔상에 남아있는데 지금 이제 대선에 나오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당시에 갖고 있었던 당론, 사드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는데 바뀐 건 좋아요. 바뀔 수 있죠. 우리가 위기, 국가 위기 상황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본인이 이쪽도 해야죠. 받아들여야 되죠. 이쪽도 더 확장해야죠. 지키고 확장하는 것을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비판. 근데 그것이 이제 내부적인 어떤 요인들과 맞물려서 지지율 하락으로 나오니까 이제는 이렇게 불거졌어요. 선택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또 계속 중도로 가느냐? 이거는 지금 당장 결심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말 바꾸기 논란도 있습니다. 햇볕 정책이 가장 핵심적인데 가장 골치기도 하고요. 햇볕 정책을 계승한다고 하니까 TK가 떠날 것 같고 그렇다고 햇볕 정책을 계속 부정하려고 하면 호남이 떠날 것 같은 그런 묘한 상황인데 그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7.4 공동성명, 남북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14 정상선언 모두 남북관계의 유산입니다. 이 점을 여야가 인정해야 합니다. 햇볕 정책을 개선하십니까? 100% 그대로 다 옳거나 100%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마지막 말에서도 그 100% 옳거나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햇볕 정책을 계속 공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공은 뭐 이제 있는 건 인정을 해주고 과를 좀 이제 뭐 우리가 받아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계속 안보 우클릭으로 가려다 보니까 저게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 그냥 양비론, 뭐 양쪽이 다 있을 수 있다, 뭐 중간이고, 약간 애매모호한 화법 이런 것들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중도라는 거를 안철수 후보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도라는 게 그냥 적당하게 중간에 서갖고 이쪽도 땡기고 저쪽도 먹고 이런 게 양다리 이게 중도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때 시대적인 난제를 적중시키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중도입니다. 그 시대적 난제를 적중시키는 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중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잖아요.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요. 국제정치 모든 게 그렇지만 골치 아픈 상대를 다룰 때는요. 당근과 채찍을 잘 혼합해서 사용해야 된다. 아주 그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당근을 많이 써야 될 때가 있고 채찍을 많이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에도 단지 공감은 있다라고 이렇게 그냥 애매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햇볕 정책은 어떻게 지금 이런 부분은 수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수용하기 힘들다. 상황 자체가 그렇다. 지금 상황에 맞는 본인의 그 적중하는 그 해법을 제시하면 되는데 약간 이렇게 어정쩡하게 중간에서 양다리 걸치기 이런 모습으로 보이니까 안철수 후보의 그게 이제 더 그 탄력을 받지를 못하고 이게 좀 이렇게 좀 하향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일명 갓기도 후보라는 표현도 써요. 그 옛날 개그에 나왔던 소재로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사드를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를 안철수 후보는 상황이 많이 변했으니까 그 일견들은 맞는데 그럼 작년에 그 오차익 실험하고 그게 뭐가 달라졌지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답변 내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선거철이라는 것 빼고 바뀐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드 반대에서 찬성으로 온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햇볕 정책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어쨌건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햇볕 정책을 꺼내는 것은 좀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채찍을 둬야 될 때다라는 취지로 뭔가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아까 생방송이라 더 그랬을 수 있지만 뚜렷하게 어떤 메시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상황이 바뀌었고 왜 지금은 내가 이런 스탠드를 취하는지 선거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 보수 유권자들이 좀 흔들린 이유도 좀 애매하거든요. 저분 생각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건 한쪽을 딱 정할 필요는 없지만 태도가 변하면 변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국민이 이 선거와 상관없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 계속 혼란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정말 뭐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기업인적 마인드가 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역대 대선에 보면 제3의 후보로 기업인들이 몇 번 등장을 했어요. 정주영 후보라든지 문국현 후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들어와 있는 안철수 후보. 이 기업인들의 사고는 영업이익이 얼마고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이런데 매우 집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당장 내한테 얼마나 득이 되고 내 득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 판단이 너무 빨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정치라는 것은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지켜야 될 원칙이 뭔고 내 노선이 뭔가를 꾸준히 설명해내고 그 속에서 조정해내는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거의 보여주지 않고 당장 내 득표에 도움이 되는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애매한 태도가 나오는 그런 속에서 오는 혼란이 아닌가. 물론 뭐 주어진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면도 있는데 뭐 그런 느낌을 국민들이 받으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율이나 믿음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옵니다. 네. 소장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안철수 후보의 가장 큰 문제가 기업인 마인드예요. 이 지난 TV 토론에서 사실 문제가 컸는데도 그것이 확산되지 않는 게 창업주라는 표현이에요. 아니 어떻게 정당을 자기가 소유주라고 표현하죠? 그건 총재 시절에나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은 정당이라는 건 민주정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주라고 표현하면서 정당을 인식하는 것, 정치를 인식하는 것 그게 아직도 기업가 마인드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싶네요. 네, 이제 대선 딱 17일 남았고요. 그리고 첫 주말 유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지금 3차례 정도의 TV 토론이 남아있는데 지금 상당수 유권자 아직까지 TV 토론을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문록을 보고 표심을 결정하겠다는 분들도 아직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판세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5월 9일에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기 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말씀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